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행정사 26강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6강 시간에는 케이스 제목으로 소청과 관련되는 건데, 소청은 지금 그 7강과 8강 시간에 연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청과 관련해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요번 시간에는 이 직위해제라는 거 있죠.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 뭐 이런 것들도 소청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이 과연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도 소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의 경우에도 일단 불이익이죠. 불이익 처분을 받는 거니까 소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소청 사유에 보면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뿐만 아니고 불이익 처분도 소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는 뭐 국가공무원법상 뭐 경찰공무원법도 있고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뭐 징계의 종류는 이미 7강과 8강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파면, 해임,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감봉, 견책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은 강등이라는 이런 징계가 또 하나 더 있죠. 자, 그거는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번 시간에는 직위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자, 직위해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위해제가 되면은 대기발령이 됩니다. 동시에 이 대기발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징계를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놓는 거죠. 요걸 뭐 군대에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같은 말인데 보직해임.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군대에서는 군인들은 보직해임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뭐 여군 중대장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직해임됐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직해임이나 직위해제나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직위해제가 되면 대기발령이 됩니다. 발령 대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할 거니까 대기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직위해제가 되면 출근을 할 수도 없고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일단은 봉급은 일정 수준은 나옵니다. 뭐 몇 프로 받느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위해제는 발령 대기 발령 상태에서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서 일단 배제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식 징계를 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신하면서 기다려라. 이것도 불이익 처분이죠. 그래서 그 사유는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직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나쁘다, 파면, 해임, 강등,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여기서 기소는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거는 정식 기소를 말하는 거지 약식 기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금형을 청구했다는 약식 기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품 비위 성범죄, 비위의 정도가 중에서 수사 중인 자, 이런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가 됩니다. 직위해제는 3개월간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기간을 둡니다. 물론 그 기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3개월간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이라든가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하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도저히 이 사람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직권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면직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직도 의원 면직이라는 게 있었죠. 의원 면직은 뭐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의원 면직은 사표를 내는 거니까. 다만 그거는 본인이 뭐 사표 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소청 심사의 대상은 될 수가 없겠죠. 다만 직권 면직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직권 면직을 시켜버리잖아요. 임용권자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권 면직은 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책임감, 결여, 판단력 부족, 인격 장애,
사행행위, 성실성, 결여, 능력 향상이 기대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도덕적 결함.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좀 주관적인 사유죠. 그죠? 주관적인 사유기 때문에 요런 데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런 경우는 책임감, 결여, 판단력 부족 요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유는 주관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객관적인 사유죠. 폐직,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책이 어떤 뭐 예산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TO가 사라졌다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든지 자격증이 상실됐다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자격증이 상실됐다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인 사유죠.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주관적인 사유가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사유 요런 거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직 가원이나 불복귀 직무수행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든지 복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휴직이 끝났는데 또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요거는 객관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유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사유니까. 그러나 주관적인 사유는 딱 떨어지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신중을 고려하기 위해서 바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사유도 바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여기 책임감이 결여됐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좀 주관적인 사유는 임용권자가 조금 자의적으로 책임감 부족이나 뭐 예를 들어서 판단력 부족, 성실성 결여 이런 거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임용권자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미워한다든지 하면은 좀 자의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은 직권면직이 당하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직권면직 사유, 이런 것들도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자, 정리하겠는데요. 징계는 당연히 징계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당연히 가능하고 징계 이외에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나 직권면직도 당연히 불이익에 해당을 하고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와 직권면직도 행정심판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이 행정심판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 직위해제와 직권면직도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꼭 잘해 주시고 행정심판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행정심판이 한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부당하다.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행정심판을 잘 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도 당연히 소청이 가능하다. 이 소청을 소청도 행정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 때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